안녕하세요. 삶의신입니다. 2025년 대비 일반 행정, 국가직 일반 행정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죠. 일반 행정에는 국가직은 이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지방직은 뭐예요? 지방직은 대부분 다 서울 이외의 지역이 지방이라고 알고 있죠. 그게 아니라 중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은 지방에 사는 게 아니고요. 서울부터 제주까지 지방자치단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로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맨날 서울시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서울시는 서울시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중에 서울시가 있는 거죠. 서울부터 제주까지가. 자,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거는 여기 고시.kr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다 있습니다.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국가직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계획 공고, 이게 이제 시험 공고예요. 시험 공고를 봐야 되는 이유는 뭐다?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그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험 공고를 안 본다. 그거는 군인이 전쟁 나가는데 총을 안 들고 나간다. 뭐 그런 거죠. 뭐 총 안 들고 나가는 군인도 있긴 있죠. 뭐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된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 5급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5급부터 나오니까 허걱하는 건데 뒤에 있어요. 뒤에 5급, 7급, 9급 이런 식으로 돼서 중간쯤에 가면 9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 되고요. 일반 행정은 5급에도 있고 7급에도 있고 9급에도 있어요. 인원수가 점점점 9급이 많고 줄고 그러죠. 여기서 7급은 172명 보고 1차와 2차 시험을 봅니다. 7급. 자, 더 내려가면 이제 9급이 나와요. 우리 방송은 9급 위주로 합니다, 항상.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반 행정 해갖고 직렬과 직류에 관한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직이라는 직렬의 직류, 일반 행정 직류예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 이렇게 그냥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게 직류입니다. 원래 직류. 직류를 일반 행정. 근데 왜 직렬이 그냥 일반 행정 직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건 편의상 하는 얘기입니다. 원래 제대로 하려면 일반 행정 직류다. 왜냐하면 행정직에는 고용노동 직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 행정 직류도 있고. 자, 국가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전국이 있고요. 일반.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은 뭔지 알겠죠? 근데 일반이 있고 여기 지금 전국 해서 그다음 지역 구분해서 159명에서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이거 못 봐. 너무 작게 써 있어 갖고 안 봅니다. 그리고 너무 당구장이 너무 많아요. 여기 당구장 표시가.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또 우정사업본부 전국 저소득. 우정사업본부 일반. 왜 일반 행정인데 우정사업본부가 있지? 경찰청. 경찰청은 또 왜 있지? 일반 해가지고. 자, 일반 행정은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얘기한 건 없구나. 이 국가직은 전체 부서, 부처, 전체 부처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정사업본부, 그 중에 하나가 경찰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경찰청 같은 건 따로 안 뽑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뽑거든요. 자, 그런 이유가 뭐냐? 많이 뽑아서 그래요. 많이 뽑아서. 많이 뽑으니까 야, 우리 쪽으로 합격한 사람들 중에 안 오고 싶은데 오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올 사람들만 뽑자. 아예 정해서. 그래서 경찰청,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죠. 전국 일반, 지역 구분,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자, 그래서 흔히 잘못 얘기하는 게 이 우정직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정직 아니에요. 그건 100% 잘못된 얘기예요. 왜냐? 우정직은 일반 행정이 아닙니다. 우정직은 계리직, 그다음에 집배직, 배달하시는 집배원들. 그 분들이 우정직이고요. 일반 행정입니다. 일반 행정. 그래서 일반 행정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들 우정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헷갈려 죽어. 검색하니까 막 계리직 나오고 이러니까 막 헷갈려 죽어요. 자, 일반 행정 우정사업본부. 그래서 이 인사처에서는 우본이라고 합니다. 우본. 일반 행정 우본이라 그래요. 줄여서 우본. 그래서 경찰청은 또 잘못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잘못은 아닌데 오해 소지가 있어요. 경찰행정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경찰행정은 경찰 시험에 경찰행정 경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헷갈려요. 그래서 막 헷갈려해요. 도대체 무슨 시험을 봐야 돼요? 이러면서. 그 본인이 스스로 무덤 판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얘기한 거 가지고. 그래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일반 행정 경찰청. 인원수가 점점 줄어서 이거 따로 안 뽑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병무청도 있었어요. 병무청. 병무청이 있었는데 걔가 없어지면서 경찰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줄어들면 그냥 전국으로 뽑는 거지. 전국이나 지역 구분으로 뽑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 보자.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청론, 행정학개론. 5과목입니다.
대체되는 거 없고요. 예, 그냥 5과목 가면 100분 동안 100문제 푸는 거예요. 자, 여기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전체 직렬이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시험 문제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지역 구분은 뭐냐?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해라 해서 내려가 보자고요. 지역 구분이 뭐냐? 이 뒤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 지역별 구분 모집표 해가지고 지역별로 뭘 선발해요. 예. 그러니까 전국이 따로 있고 지역별로 해요. 이유가 뭐냐? 여기 보면 나옵니다. 자, 해당 지역 또는 해당 기간 임용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전보될 수 없다. 반대 뭐예요? 전부 안 된다. 딴 데로 안 간다. 왜? 우리가 국가직은 뭐라고 알고 있어요? 전국 순환 근무. 그죠? 그런데 처음부터 막 순환을 시키면 3년 뒤에는 다른 데 막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 이러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무 괴롭지. 그래서 그거 안 하려면 요걸로 해. 지역별 구분 모집표.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함정 같은 게 있는 게 뭐냐면 5년이 지나면 그럼 어떻게 돼요? 5년이 지나면 전국이나 지역 구분이나 동일한 겁니다. 따로따로 뽑는 이유는 너 전국 순환근무 감수할 거야? 그러면 전국 봐. 대신에 뭐가 있어요? 전국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부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정해 있잖아요. 일반 행정은 어느 부처, 뭐 교육부를 갈 건지, 뭐 문화관광체육부를 갈 건지 이런 게 안정해 있잖아. 그래서 전국에는 훨씬 더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지역은 지역에 있는 그 국가 기관들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TO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어요. 요것도 제가 방송했는데 아마 이따 좀 뒤쪽에서 볼게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야 나는 무슨 부를 가고 싶어 꼭 그런 분들은 지역 구분보다는 전국으로 지원을 하고, 아니야 난 그냥 우리 지역에 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있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지역이라고 하는 거 잘 보시면 크게 묶여 있어요. 크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이게 충청도 전부 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전 살아도 충북으로도 갈 수 있고 충남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대전 산다고 대전에 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가 있어요. 광주, 전남이니까 광주나 전남에서 어디 다른데 목포나 이런 데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광주 살지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얼핏 생각할 때는 내가 광주 사니까 광주에다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없을 수 있잖아. 거기가. 그러면 전남 목포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하고 달라질 게 거의 없는 거죠. 따져보면. 대신에 5년은 어쨌든 요 지역에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반 행정이었고, 일반 행정 그냥 일반이고,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는 아예 우정청이 있어요. 지역별로 우정청. 그러니까 우리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에 관할 더 높은 상위 개념 우정청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서울청, 경인청, 강원청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충청청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로따로 인원을 아예 처음부터 뽑습니다. 여기는 이제 5년 뒤에 뭐 전국 순환 그러는데, 이거 사실은 우정사업본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 순환해요. 그러니까 서울청에 처음에 배정받으면 서울청 안에서만 보통 돌아가요. 멀리까지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다른 전국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지방청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로. 그런 거는 막 전국으로 돌리지 않아요.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하급 공무원, 8급, 9급, 뭐 7급 이런 하급 공무원이라 그러는데 7급까지 넣어야 되나? 뭐 아니 아무튼 낮은 계급의 공무원들은 전국으로 막 돌리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돌립니다. 지역에서. 근데 이제 높은 계급이 됐어. 그럼 TO가 없어. 팀장이 됐는데 TO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멀리 보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자녀들 보통 대학 가고 그러면 공무원 아빠가 어디 딴 데 가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선발한다. 그러니까 여기 따로 우정사업본부는 아예 일반은 무조건 이걸로 뽑으니까 이렇게 지원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자, 그런데 그냥 내가 그러면 부산 사는데 울산 지원할 수 있냐? 안 된다. 요거는 지역별 구분 모집표.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자꾸 지방직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지방직이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도 국가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가, 못 가, 아니 안 가봐서 그래. 예? 그래 찾으려는 노력 안 했지. 우리가 주로 보는 건 뭐예요? 구청 동사무소는 보잖아. 군청, 구청, 도청 뭐 이런 건 알잖아. 우리랑 실제 우리 민원과 근접한 데는 접해져 있는 게 그거고, 우리가 국가기관 뭐 기상청 가서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없죠. 교육부 가서 막 물어봐요? 없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있긴 있는데 잘 모를 뿐이에요. 그냥 문화관광체육부 가서 뭐 막 민원 넣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 온라인으로 넣겠지. 근데 그 분들도 어딘가에는 있단 말이지, 우리 지역에. 자, 그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지역 구분이 지방직은 아닙니다. 지방에 근무하는데 왜 지방직이 아니에요? 근데 지방직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때리고 들어갔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직이에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시면요, 중앙에 반대되는 뜻 해갖고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 중앙지검이라고 그래요. 중앙지검, 중앙지방검찰청이에요.
서울인데 왜 지방검찰청이야 이런 분도 있잖아. 중앙에 그러니까 그 더 위에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가 그냥 외워요. 네,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지역 제한은 지역제는 거주 제한이 있습니다. 거주 제한이 여기 바로 나오면 좋을 텐데 없어요. 밑에 있어 밑에. 쭉 가다 보면 갑자기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제 여기 있어요. 여기. 자 거주 제한이 있는데 그냥 뭐 3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은 있죠. 네, 그 이제 지방직 일반 행정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3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건 없어요. 이 국가직에서는. 이 지방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저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방직은 거주 제한이 있어요. 따로. 그건 또 따로 또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1월 1일을 포함해서 연속 3개월이에요. 연속 3개월. 내가 부산에 1월 1일을 포함해서 주민등록 돼 있어요. 그러면 부산에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살았어.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안 돼요.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은 부산에 살든 울산에 살든 목포에 살든 어떻게 돼? 서울, 인천, 경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막 만들어놔서 그런데 국가직이니까 사실은 없는 게 맞는데 이걸 풀어주면 뭐 다른 지역에서 넘어와서 시험 보니까 나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편의를 위해서 한 건데 편의가 좀 어렵게 돼버렸죠. 1월 1일 포함해서 전 또는 후로 3개월 이상. 1월 1일이 무조건 포함돼 있어야 돼요. 1월 1일이. 그러니까 뭐 작년에 살았는데 이런 거 안 돼. 1월 1일에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여기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시험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경쟁이 나오고 합격선 나오고 따로 합격돼요. 그러니까 40명은 40명 요 이분들 지원한 광주 전남에 지원한 40명끼리만 하는 거죠. 장애는 장애 따로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일반 행정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시험 공고고. 자, 시험 공고를 반드시 읽어봐라.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거, 뭐 합격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어디 나와요? 시험 통계 자료실에 시험별 통계에 가시면 요거 국가직 구구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최종 합격자 통계. 만약 내가 23년 거 보고 싶으면 23년, 22년, 21년 이렇게 보면 돼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요 자료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막 불러가서 찾고 이러니까 막 헷갈리고 그러죠. 그냥 이걸 봐야 돼.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식 자료. 여기 다 나오잖아. 봐. 일반행정 전국 몇 점이야? 90점. 2024년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 합격선은 필기 합격선이에요. 이게 잘못 나와 있어요. 지금 필기 합격선이에요. 필기 시험을 봤을 때 합격. 자, 그 왜 얘기하냐면 보세요. 선발 예정 인원이 344명이었죠. 근데 필기 합격 인원이 468명이에요. 훨씬 많죠. 왜 많아요? 더 많이 뽑아요. 필기에서. 그걸 우리가 배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합격선이라고 나와 있는 얘는 뭐냐? 344명째의 합격선이 아니고 468등의 점수입니다. 468등의 점수. 등수로 해갖고 468등의 점수가 90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합격을, 그러니까 최종은, 왜 보세요? 최종 합격 인원 있죠? 최종은 352명을 뽑았어요. 468등은 떨어졌겠지. 아니야, 붙을 수도 있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돼. 우수를 받으면 바로 합격해요. 이거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필기 면접이 있죠. 두 개를 합쳐서 최종 합격자 이 최종 합격 인원이 나오는데 필기 면접에서 면접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수, 보통, 미흡. 대부분은 보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동점이 되는 거야. 근데 미흡 받으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1등을 했어도 미흡을 받으면 탈락이에요. 내가 100점 만점이야. 근데 면접에 불성실하게 임했어. 그러면 탈락이야. 미흡 받아서 바로 탈락합니다. 그럼 1등 없어져. 그럼 2등이 1등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순서대로 하면.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468번째의 점수가 90점인데 90점 합격하느냐? 우수를 받으면 되는데 우수는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네. 그잖아. 우리가 면접 보는데 너무 우수해. 이거 힘들어 굉장히. 네, 그 평정 요소가 있는데 전부 다 뭐 상 받아야 돼요. 그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배수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면 탈락이죠? 라고 계속 물어봐요. 꼭 탈락은 아니지만 탈락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941생으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방직에 합격해서 국가직을 포기해요. 합격하신 분들이 요 352명 중에. 그러면 밑에 있던 분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합격해요. 그러니까 1배수 받기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보면 350명 훨씬 많이 뽑았죠. 344명인데. 동점자 처리해서 그래. 동점자 처리해서. 동점자가 이렇게 많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요. 근데 물론 이제 많이 그만둬야 되죠. 352명 중에
350명은 344명까지 가거든요. 그럼 12명이 아니지 거꾸로지. 헷갈려. 이게 산수 나오면 어려워요. 어떤 몇 명이 포기하면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 일반. 그 다음 지역도 나오죠. 밑에 지역은 점수가 조금 약간 또 낮은 감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요거 필기 합격 인원을 봐야 돼. 그러니까 전국보다 지역이 낮네요 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왜? 28번째의 점수예요. 28번째. 그럼 27번째 점수는요? 몰라요. 90일 수도 있고 92일 수도 있어. 극간이 확 벌어져 갖고. 근데 그런 일은 잘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낮긴 낮네. 강원이라서 그래. 강원이라서. 그러니까 여기 약간 순위가 있어요. 보면 선호하는 게 있고 선호하는 데 있어서 네, 또 공부하는 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근데 대구 경북은 부산 같은 높잖아. 91점. 오히려 전국보다 높죠. 네. 이런 게 있다. 근데 요거는 크게 막 큰 게 아니라 보세요. 8명 뽑는데 11명이잖아. 3명이 11명 합격하고 11명 다 합격했네. 그러면 11등 점수가 87점이네요.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래.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예시가 안 되겠다. 여기 26명 합격했는데 17명이잖아. 88점이잖아. 네? 그럼 88점은 10명을 올라가야 되죠, 위로. 10명을. 면접까지 끝난 다음에 10명 올라갔을 때 과연 88점일 거냐, 그 사람 점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또 있습니다. 필기시험 점수 분포 현황이라고 밑에 누르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일반 행정의 점수대가 다 나와요. 점수대. 여기 일반 행정 방금 봤던 거 요거 지역도 다 나오죠. 네. 그래서 보면 과락. 네. 과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락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50점, 60점, 70점 다 여기 합격권에 들을 수는 없는 점수죠. 이 점수들이. 본인이 생각해봐. 70점 맞고 나는 경쟁자야. 너희들의 합격한 사람들은 80, 90인데 거의 90인데 거의 90이잖아. 그러면 우리 70점, 75점 뭐 이분들 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합격 가능성이 없죠. 아예.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 경쟁률에서 빼야 돼. 이만큼을. 그렇게 빼고 나면 남는 게 뭐 3대1 그 정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든 용어인데 경쟁률이 허수가 잔뜩 붙어 있단 말이에요. 허수가 뭐야? 점수가 안 되는데 시험 보러 왔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 빼고 나면 실질 경쟁률은 3대1, 2대1 요 맨 위에 달라붙어 있는 이분들이죠. 이분들 안에서. 그러니까 요 정도나 요 정도에서 이분들끼리 경쟁하는 거야, 사실은. 최고 위에서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럼 난 최고로 어떻게 올라가? 공부해서 올려야지. 이 점수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원래부터 이 점수를 받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라 공부를 해갖고 올라온 거라고. 자기가 뭘 했든 간에. 근데 대부분은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쪽 끝에. 시험 보고 나면 다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붙어 있잖아. 65점, 70점에. 여기 쭉 요만큼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공부를 했어도 합격권에는 원래 들어가지 못하니까 경쟁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대학 갈 때 경쟁률을 자꾸 생각해서 경쟁률을 뭐 20대 10대 1 뭐 20대 아까 처음 볼까요? 몇이었나? 처음 경쟁률이 몇이야 도대체? 일반 행정이 344인데 26,000명이야. 그러니까 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26,00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일단 과락 맞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또 한 70%는 점수가 미달이지. 그냥 이렇게 따지면 10대 2대1, 3대1도 안 돼. 900명, 1000명 요 정도만 사실은 점수된 거예요. 자, 344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시는 분 있어. 344니까 304에 4등까지만 합격한 거잖아. 344 일반 행정. 참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놨고 이거를. 자, 일반 행정 전국 304에 4등이 어디예요?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49에 419 450명 정도, 460명 정도가 경쟁자고 나머지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기 다 떨어졌잖아. 이분들 다 떨어진 분들이잖아. 그래서 많이 봐서 여기까지지. 많이 봐서. 그러면 그냥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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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명. 5대1이나? 355? 네. 5대1인데 실제 그 뒤쪽에 그러니까 80대 85점에 붙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3대1로 보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경쟁률이 높아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실력이 안 돼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실력이 안 돼서. 자, 그 다음에 연령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 자, 가장 많이 합격하는 건 누굴까요? 20대 24부터 29까지 요 세 칸. 요 세 칸이 가장 많습니다.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30대 초반도 많이 약진하고 있어요. 자, 놀라운 거는 우리가 나이가 어리면 공부를 더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이가 어린 분들이 없어요. 여기 저소득이 한 명 있네.
특히 만 18세, 만 19세, 고3부터 대학교 1학년 뭐 졸업한 사람들 여기 거의 없습니다. 전체에서 3명밖에 없어요. 전체에서.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전체에서 3명밖에 없다고. 4,861명 중에 3명밖에 없다고요. 근데 맨날 고등학생들은 자기 뭐 고등학교 때려치고 공부하는데 공부한 결과가 이겁니다. 사실은 18, 19세 원래 19세 때 정도는 합격해야 되거든. 없어. 20대도 만 20세도 없어. 23명밖에 안 돼 전체. 여기서부터 급격히 늘어나죠. 가장 많은 건 요 때죠. 요 때. 그 다음에 후반기. 결국은 이게 시험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 것을 탓을 하는 건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중간층에서 이분들이 뭐 대학교를 잘 다녀가지고 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열심히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느끼는 그 공부의 차이와 이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난 취업을 해야 된다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마음은 뭐 고등학교 때 뭐 공부해서 합격하겠다. 실제 데이터가 보세요. 3명이야, 3명. 한 명은 저소득이고 세문가에 있죠. 세문가. 우정사업본부 장애에게 2명이네. 그럼 결국 일반인은 없네. 저소득하고 장애 2명이네. 올해는 완전 처참하네. 작년에는 일반 뭐 세무직 1명 있고 그랬는데. 자, 그러니까 갈수록 더 심해질 거예요, 이거는. 만 18세, 만 19세가 공부는 했는데 제대로 합격을 못 한다. 이쯤 돼서 합격할 수도 있죠. 한 3, 4년 공부해 가지고. 그래서 너무 저는 학교 공부 뭐 포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학교는 학교니까 다니고 이후에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한다고 합격한다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통계에서 나오잖아 그냥. 자, 이게 이제 일반행정 통계고, 그 다음에 아까 부처 어디 갈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싶잖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채용 후보자 부처 배치 안내 여기에 있어요. 요거 제가 방송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방송을 따로 뽑아서 맨날 해요 이거는. 자, 여기 갈 수 있는 데가 나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전국 같은 경우, 일반행정 전국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부서가 이렇게 많다. 엄청 길잖아. 그런데 지역은 어때요? 요만큼, 요만큼. 그리고 거의 다 비슷한 게 있어요. 병무청, 뭐 교육부, 병무청, 국가보훈부, 거의 몇 개 부처에서 다 그냥 전국적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생각하면 뭐예요? 아, 우리 지역에 국가보훈부 이런 게 있구나. 그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다. 예? 대부분은 다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TO가 없는 거지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전국에서 받을래 이렇게 되니까 전국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많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꼭 부처가 있어 그러면 전국으로 봐야 되는 거야. 왜냐? 지역에서는 안 뽑을 수 있으니까.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왜 전국을 하죠? 지역으로 하면 더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고 싶은 꼭 부처가 있어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국가직은 그래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전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걸 감수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된다. 여기는 이제 배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어요. 요 서류에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뭘 받아요. 그 평가 요소들이 있어. 평가 요소들이. 그 요소 중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3개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3개 뭐 여기 일반 부상 같은 경우 여기 그냥 성적순으로 합니다. 그냥 성적순으로. 여기 밑에 다 나와요. 이 서류에 다 나와. 그 제가 설명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 되는데, 나중에 못 찾잖아. 제 블로그에 넣어놨어요. 부처 배치라고 해가지고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국가직 일반 행정이에요. 자, 요거 외에 지방직 일반 행정도 볼 수 있죠. 과목도 똑같아요. 다른 건 뭐예요? 국가직은 전국 이렇게 모여갖고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교 등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교 등수. 지방직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보잖아요. 뭐야 그러면? 반등수. 반등수. 그러니까 내가 전교 1등인데 내가 반에서 1등인데 전교 10등 할 수도 있잖아. 10반까지 있으면. 그죠? 그잖아. 그러면 10등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거꾸로 전교 10등 해도 난 반에서 1등인데 그럼 지방직은 합격하고 국가직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국가직 합격하신 분이 더 어려운 시험에서 합격했기 때문에 상대평가니까. 그래서 지방직도 보통 합격을 해요. 뭐 완전 정신줄 놓지 않으면 보통은 합격합니다. 그래서 이관왕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또 지방직은 기회가 있어. 국가직 시험 본 사람들이 뭐 면접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혼란을 틈타서 공부해갖고 자기가 1등해서 합격하는 거지. 지방직도 인원을 많이 뽑기 때문에 등수 안에 들면 됩니다. 지방직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합격하신 분이고 별도로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방직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도망사 안 하는데 일반 행정 공부하는 거는 똑같으니까 공부하시고 나중에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